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 카페 수담 대표 안태정입니다. 온라인 채용 정보, 우리들은 최근에는 이제 좋은, 좀 더 빠른,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공개되어 있는 이런 이제 채용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데, 수집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채용 정보죠. 온라인에서 채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너무 많죠. TV도 온라인이죠. TV에서 뭐 경제방송이라든가 채용을 전담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채용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알려줍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취업 포털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런 온라인 취업 전담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많은데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새는 소셜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SN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뭐 유튜브라든가 챗봇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다가 온라인에 있는 채용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데요. 채용 정보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는 채용을 한다,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채용 공고의 형태의 채용 정보를 대부분은 이제 떠올리실 텐데, 말미에 가서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채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도 약간은 언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채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제일 관심이 많은 데죠. 자주 들어오게 되는 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건처에 있는 취업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취업정보 시스템도 여러 가지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보들을 올리게 되죠. 특히나 우리와 같은 이제 보훈 관련된 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에게 혜택이 많이 있는 채용 정보, 우리에게 유리한 채용 정보들이 그래도 빠짐없이 잘 올라오는 편에 속하니까 굳이 국가보훈처에서 좋아할 보훈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훈처 사이트에 안 올리고 뭐 사람이네만 잡코리아만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을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두 번째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하는 블라인드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데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고요. 그 꼭지 안에 들어가면 실시간대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NCS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NCS 스타일로 채용을 변환하고 채용 공고문을 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그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굳이 이렇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아서 수행하고 났으니 그에 걸맞는 우리의 채용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직무 능력 중심의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공고문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효과를 검증하거나 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NCS 사이트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잡알리오라고 얘기하는 그 공공기관 채용 정보만을 알려주는 데인데요. 공기업 뿐만 아니라 뭐 정부 출연기관, 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과 같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한 그 채용 정보들은 이 잡알리오 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을 하는데 유리함이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 사기업들과 관련돼서 포괄적인 정보를 다 다루고 있는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람인, 뭐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뭐 이런 식의 알바 천국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뭐 알바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요새 뭐 채용 공고가 약간씩 넘나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취업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취업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실제로다가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들은 기본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뭐 경력직에 대한 헤드헌팅 채용, 경력직에 대한 뭐 자체 채용 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보니 이곳을 놓치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기업에 해당되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채용 공고문을 내야 되는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고 보면 뭐 2,000명이 있는 포털 사이트보다는 3,000만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문을 내주는 게 보다 더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이라든가 잡코리아 같은 메인 포털, 메이저 포털 같은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건 뭐 절대적으로 다 빼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 외적으로다가는 뭐 링크드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소셜상에서 유사한 일을 하거나 서로의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프로필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관심사항들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상에서 모여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위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갈수록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 포털이라든가 공개적으로다가 이직을 하겠다거나 나의 입사 지원서 같은 것들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프로필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소셜상에서 교류를 위해서 나의 프로필을 공개를 해놓게 되니까 그런 프로필을 보다 보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채용 담당자라든가 채용에 관련되는 헤드헌터 같은 사람들이 링크드인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경력직 프로필을 보고 경력직에 대한 채용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공개적으로다가 그런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반영을 해가지고 링크드인에 들어가게 되면 경력직 우수인재 채용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채용 꼭지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채용 공고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같은 데는 올라오는 정보들은 보면 일반적으로다가 취업 포털에다는 잘 안 올리는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핵심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비공개적으로다가 좀 조용히 처리하고 싶을 때 널리 알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아야 될 필요한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니까 널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이라든가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무역협회 같은 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채용 공고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 진출 기업들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게 뭐 피플앤잡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이트들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아웃소싱 업체라든가 또는 헤드헌터들을 통해 가지고 채용되는 뭐 2, 3, 4년 차, 5년 차 이상의 경력직 채용부터 시작해서 뭐 아웃소싱 파견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하는 형태로다가 외국계 기업이 자주 취하는 형태의 채용 공고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온라인 채용 정보를 수집하려고 모으려고 하다 보면 주로 우리는 이제 채용에서 검색창을 좀 이용하게 되는데 검색창에 검색어들을 많이 설정을 해놓으면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채용 공고라고 해서 내가 딱 관심 있는 부분만 받아본다는 부분에선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한 정보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되는 채용 공고문을 올리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까다로운 조건값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을 내가 취업 포털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놓게 되면 채용 담당자들이 나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 키워드들 여러 가지를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포지션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는 굳이 디테일하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다가 해서 많이 찾아봐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채용 정보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너무 이것저것 조건값을 다 집어넣게 되면 내가 놓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괜찮은 채용 공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라서 온라인 채용 정보 수집을 위한 6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검색 조건 설정을 통한 맞춤 정보 수집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채용 정보들은 취업 포털 사이트와 아까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채용 공고들을 올라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봐야 중복된 채용 정보를 자꾸 보게 되니까 시간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과 일반 취업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뭐 사람인과 뭐 잡알리오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그 내가 한정을 두고 채용 정보들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정 채용 직군에 대한 사이트들은 그 특정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간호사만 모집하는 또 유통에서 MD만 건설업체 인력만 모집하는 뭐 화장품을 모집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특정 산업별로다가 또 취업 포털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특정 영역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데를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알짜 숨어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채용 정보들은 주 2회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공고를 막 중간에 뜬금없이 목요일날 막 올리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기 직전에 올려놓고 가죠. 그럼 주말에 이력서가 와서 쌓여있게 되니까 그런 케이스라든가 월요일 정도에 지난주까지 경영회의 때 고민했던 것들을 아침 월요일 회의를 하면서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 채용하자라고 하니 월요일 오후라든가 화요일 오전에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요일 오전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마감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2회 정도 지금과 같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 올라가는 패턴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봐줘야 되는 날짜를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놓치는 채용 공고는 없을 것 같다. 3번이 이제 지나친 상세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봉, 지역, 연차, 학력, 뭐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한 종류, 내용, 뭐 여러 가지 뭐 복류생 조건까지 막 다 집어넣고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연봉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복리후생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갈 만한 기업이었는데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세하는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내가 죽어도 나는 뭐 저기 서울에는 가서 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있는 채용 공고만을 확인할래 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검색하지 않는 이상 아주 이런 그 내가 맞출 수 있는 조건값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보단 직무와 하는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유연하게 하라는 게 3번과 4번이 같이 이제 맞물려지는 거고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채용 공고만 보는 것보다는 입사 지원서를 잘 작성해서 등록을 시켜놓게 되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꽤나 그래도 자주 오는데 그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면 언젠가는 뭐 100번의 전화가 연락이 이메일이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일지라도 언젠가 한 번이 탁 맞는 데에서 내가 그렇게도 찾았던 숨어있던 채용 정보가 나오기도 하니 그런 쪽에 있는 이력서를 디테일하게 잘 업데이트 시켜놓는 것 중요하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원서에다가는 태그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채용 담당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어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나의 이력서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태그 기능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주로 활용할 것들은 뭐 열정 있는 역량 있는 성실한 인재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런 거 말고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나의 경력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직무랑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직접적인 단어로 다 노출될 수 있는 뭐 IT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개발했던 경력자라면 환경에 대한 그런 용어들을 태그를 걸어놓게 되면 훨씬 더 노출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서 나에게 맞춤형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잘 수집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마인드셋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존과 다른 취업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그에 걸맞게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인재로서 좋은 취업에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